반갑습니다. HLB 대주주가 주식을 뭐 파네 마네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데 고매들의 그냥 아무 말 대잔치죠. 그냥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런 거에도 또 흔들릴 수 있죠. 그런 것도 뿌리고 자기들이 그냥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공매에 미친 듯이 치고 지금 뭐 최후의 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 주식 가치가 회사의 가치가 그런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순리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대주주가 주식을 뭐 팔 거네 어쩌네 이런 루머를 띄우는데 절대로 팔지 않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FDA 승인 예상 시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언제쯤이 예상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보고, 제가 보기에는 성공 가능성은 99%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지금 레퍼런스는 중국의 항서제약이죠. 중국의 항서제약입니다. 그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성공을 이루어내게 되면 국내에서 첫 번째 한국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 신약 개발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자 2등이 바이오시밀러를 성공시킨 서정진 회장이죠.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중국 제외한 전 세계 판권을 가진 대주주 진양권 회장께서 이 서정진 회장보다 이 한국 부자 순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훨씬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글로벌 항암 신약이죠. 바이오시밀러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보면 되죠. 딥터뷰 실제 진 회장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로서 리보세라닙을 인정해 줄 만한 환자를 위한 유익함이 충분히 있으면은 환자를 위한 유익함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FDA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3차 치료제 전 세계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 론서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판매는 하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리보세라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압도적으로 리보세라닙이 좋습니다. 데이터가 빈혈을 보면은 론서프가 19인데 10 정도죠. 훨씬 좋죠. 호중구 감소증도 33대 1.6으로 훨씬 좋죠. 완전 압도적으로 뛰어나죠. 백혈구 감소증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구조,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은 0.33이고 3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정말로 양호한 그런 수치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식욕 부진 뭐 이런 부분도 좋고, 구토 부분도 좋고, 구역질 부분도 좋고, 설사 부분은 리보세라닙이 조금 안 좋고, 피로 부분에서는 좋고, 지금 여기 이 부작용 데이터로 봤을 때 설사가 조금 심하다는 것 제외하고는 이 설사가 좀 심한 게 낫죠. 차라리 구역질 구토, 뭐 빈혈이 있다거나 호중구 감소증 이런 것보다는 설사 조금 더 큰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은 또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그래도 좀 작은 부작용이라고 봐야 되죠. 이 암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쪽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리보세라닙이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FDA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겠죠.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이게 충분히 지금 판매되고 있는 론서프보다 유익함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라고 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인터뷰 영상에서
진 회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속 보고를 받고 있지만 아스코하고 에스모 최고 논문상을 받은 약물 중에서 이 승인이 나지 않은 그런 사례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FDA에서도 그런 세계 암학회 가장 권위 있는 거 두 개 뽑으라면은 아스코하고 에스모죠. 거기에서 최고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항암 신약 같은 경우에 대부분 신약도 그렇지만 프리-NDA 미팅 이제 했죠. 하고 나서 시판 허가까지는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리보세라닙은 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죠. 정말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이제 프리엔디도 진행이 됐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지금 16년 동안 진행을 한 거죠. 그러고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죠. 이제 대망의 골이 목표치가 거의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모 아스코와 같은 권위 있는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것들은 예외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예외가 없었죠. 어떤 형태로든 시판 허가가 났다고 지금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시판 허가가 됐든 아니면 그냥 허가가 됐든 무조건 허가는 다 났다고 결과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네오파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오파마가 HLB 자신보다도 네오파마의 전문가 그룹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지금 이제 시판되고 있는 그런 약물들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고 그 중에서 한 70개 정도를 리뷰를 했는데 그 중에 리보세라닙이 탑 오브 탑이더라. 이거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네오파마입니다. HLB보다도 더 강력하게 믿고 있는 부분이 네오파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리포트 뉴스 뭐 이런 찌라시들 나오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뭐 모르죠. 뭐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어렵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닙이 뭐 어떤 구조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정말로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죠. 공매 세력들도 모릅니다. 이거 이 공매 세력들은 주식을 하는 주식하는 사람들이지 바이오가 뭔지 알고 공매 치는 사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 네오파마는 이 세계적인 이런 병원 체인을 가진 이런 회사죠. 이런 회사에서 가장 이런 부분만 공부를 하고 한평생 공부하고 공부한 그런 전문가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 집단이 다 공부를 해가지고 리보세라닙은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날라와서 이렇게 우리하고 조인트 벤처를 하자 이렇게 한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을 네오파마도 인정했고 아스코도 인정했고 에스모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매 세력들 뭐 모르죠. 뭐가 뭔지 뭐 모릅니다. 그런 세력들은 나는 그래도 인정 못해. 그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완전한 전문가 집단이죠. 에스모, 아스코, 네오파마. 이런 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공매 세력들은 모릅니다. 이게 리보세라님이 뭔지도 잘 모르겠죠. 근데 나는 이거 인정 못해. 내가 저 밑에서 공매 쳐놨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어. 그래서 일단 아무 말 대잔치 해서 판다고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네오파마는 전 세계 주요 제약 파이프라인을 탐색하고 다닙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된다 싶은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자문 그룹들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약물은 검증된 약물이고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자, 그렇게 조언을 해서 지금 네오파마의 대표이사가 비행기 타고 이제 딱 날라와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조인트 벤처 한번 해 봅시다. 그러고 지금 뭐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있죠. MOU 이렇게 체결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UAE에 사무실 설립하기로 했다라고 어 얼마 전에 이렇게 공시가 됐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네오파마가 에스모가 발표하기 전에 날라와서 우리하고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전문가 집단들 정말로 눈이 정확하다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미리 가서 합시다. 이거 발표하고 나면은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합시다. 했는데 지금 네오파마하고 손을 잡으면 정말로 유리하죠. 아주 강력한 우군을 이렇게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HLB 측에서도 이 네오파마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회사가 와서 같이 하자고 하는데 굳이 우리는 안 할란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ESMO 발표하기 전에 와서 이렇게 MOU 체결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ESMO 발표를 했는데 최우수 논문상 받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 집단은 정말 프로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예리한 부분이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다 현실이죠. 이거는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가 아닙니다. 다 현실이죠. 이렇게 팩트가 있는 부분인데도 공매 세력들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마 대주주가 팔 거다 이러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어떻게든 주가를 좀 끌어내려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뒤면은 예상대로라면은 지금 판권이 FD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 HLB 시총, 지금 항서제약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레퍼런스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이 거의 다 왔지만 FD 이제 프리엔디까지 진입을 했죠. 자, 거기까지 가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프리엔디까지 해버렸습니다. 지금 하고 나서 이제 신청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희귀의품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게 승인이 딱 되고 나면은 이 시총은 일단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죠. 승인이 됐는데 중국에서만 판매하는 항서제약이 62조인데 HLB 승인 났는데 7조다.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FDA 승인이 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 쭉 봤지만 에스모, 아스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 최우수 논문을 받은 이후에 승인이 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인터뷰 영상에서 나왔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주주는 왜 절대로 팔지 않을 거냐? 당연하죠. 공시에서 일단은 그런 거 다 루머입니다 하고 못을 딱 박아버렸습니다. 이런 공매 세력들이 대주주가 판다들 하면서 막 헛소문을 뿌뜨리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 세력들이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진짜 악의 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손실을 안 보면 뭐 괜찮지만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거기 루머에 이렇게 휘둘려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어 정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의 뭐 무법천지죠 지금.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결국은 이 공매 세력들이 뭐 발악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가치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기업 가치 7조는 일단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진양훈 회장께서 이 인터뷰 말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항서제약 시총 정도는 충분히 가야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항서제약은 이제 중국만 판매하고 HLB는 전 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금 보고 있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서제약 시총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안 됐습니다. 그게 며칠 안 됐죠. 그리고 프리엔디 잘했다. 그리고 끝내 성공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공시도 했고 그리고 지금 공매 세력들이 계속 뭐 이렇게 하니까 공시를 3번이나 했죠. 다 그런 거 루머니까 그런 부분을 믿을 필요 없다. 자, 그렇게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부분은 주가를 막 이렇게 공매 세력들이 뭐 법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공매를 쳐댔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흔들리니까 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주주가 지금 이제 시총이 7조 수준 되고 있는데 거의 다 왔죠. 십몇 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에서 리보세라를 팔아서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한 부분도 다 확인을 했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7조가 60조까지 갈 수 있는데 정말로 머리에 이 총을 맞지 않는 이상 60조 갈 게 뻔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7조 수준에서 이 대주주 주식을 판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진양권 회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좀 지나면은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았죠. 승인되는 게 아직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희귀의약품 지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빠르면 6개월이죠. 6개월에서 8개월인데 그렇게 승인이 나게 되면은 일단은 쭉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되고 뭐 계약 체결되고 뭐 엄청난 작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시간은 이제 HLB 편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항서제약 시총 넘어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전 세계 판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적어도 그냥 항서제약까지만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지금은 완전히 저평가인 상태인데 지금 주식을 팔면은 그 약간 정신 이상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대주주 주식 매도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진양권 회장은 이 성공의 길로 오는 과정에서 단 한 주도 판 적이 없죠. 그리고 성공이 이제 거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대주주가 판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프리 NDA를 했다. 이 부분은 그냥 뭐 거의 이 FDA 승인 그냥 날 가능성이 거의 이제 진짜 다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아스코하고 에스모에서 이렇게 베스트 논문상을 한 그런 약물 중에 FDA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었죠.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양대 학회에서 베스트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오파마에서 그런 부분 다 서치해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에스모 발표하기 전에 와서 우리하고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에스모 발표했더니 최우수 논문상 받아버렸죠. 그만큼 네오파마의 전문가 집단은 아주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이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게 에스모 베스트 논문상을 받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에스모 하기 전에 와서 우리하고 합시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지금 뭐 한국경제신문 뭐 알지도 못하는 이런 기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글을 막 써대죠. 정말 그거는 그냥 뭐 손바닥으로 하늘 한번 가려보겠다는 그런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믿을 만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쓰레기 기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HLB 회장이 인터뷰한 부분 그리고 V&A 미팅을 하고 나서 공시로 저런 거 다 루머니까 우리 회사는 그런 사실은 절대 없으니까 다 루머다. 제대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자기 마음이죠. 본인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나는 한국경제신문이 좀 신빙성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이고 이거 어쩌노 아이고 어쩌노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냥 고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회장까지 나서서 공시에서 그거 다 루머입니다 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고 프리엔디까지 잘 진행이 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 공매 세력들 지금 돈을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죠. 여기서 공매 쳐놓은 거 어떻게 갚아보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이때하고 이때하고는 천지 차이죠. 프리 NDA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자,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대주주가 주식을 절대로 팔지 않을 이유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죠. 어, 본인이 대주주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진양권 회장께서 본인 스스로가 기업 가치가 적어도 항서제약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7조 수준에서 이 주식을 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손실이 얼만데 이거를 팔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가남도 있고 뭐 되게 많죠. 콤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진행이 되면은 기업 가치가 지금 항서제약을 추월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부자 순위 2등이 서정진 회장이죠. 거기까지 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진 대표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잘 머릿속에 넣어 놓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회사 가치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